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핑이 이제 경륜이 생긴 이후로 도핑 검사가 시작됐는데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도핑이라는 거는 이 경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약물을 통해서 아니면 약을 통해서 주사나 경구, 입으로 들어와서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일반 보충제나 평범한 약으로는 걸리는 게 아니고 스테로이드라든지 흥분제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 이 도핑에 걸리는 성분이 있어요. 국제 그 연맹이 있어요. 카다라고. 거기서 정해준 그 종목별로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 포함되는 종목마다 그 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약간 호흡기 쪽에 좀 많이 들어가서 감기약을 잘못 먹어도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감기약 중에도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약들 있잖아요. 어떤 게 요즘 TV 광고도 하는 코데원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판피린. 그런 것들도 한 3병 이상 먹으면은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약물이라는 게 참 약사만 믿을 수도 없고 또 의사를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이 약이 운동선수라면은 도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연구하고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플이 카다에서 잘 돼 있어가지고 처방을 받자마자 그 처방 전에 있는 약들을 하나하나씩 다 쳐봐야 돼요. 저는 이제 감기로는 병원을 많이 가봐서 올겨울에 감기가 좀 많이 걸렸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보면 요거는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그 어플에다가 쳐보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은 때려 죽어도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충제는 안 걸리겠지 하고 맹신했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의약안전처의 통과를 받은 제품들은 절대 도핑에 걸리지 않아요. 식품의약안전처 통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된 이런 제품들 마이녹스라든지 이섭 제품들은 정말 안전한 제품들이라 저는 자주 먹고 있고요. 외국에서 잘못 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실례로 제가 딱 그 명칭을 말씀 못 드리지만 모 선수는 샘플 진짜 그 약을 시켜 먹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몬스터 무슨 마켓에서 보충제를 많이 시키면은 샘플을 막 줬어요. 먹어보라고 새로 나온 제품. 그러니까 샘플을 먹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또 구매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화장품 이렇게 샘플 조금 써보라고 주듯이. 근데 그 샘플을 먹고 도핑에 걸려서 1년인가 쉰 분도 있고 1년이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1년 동안 운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기량도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렇게 큰 재앙입니다. 약 한 번 잘못 먹으면. 또 보충제. 그리고 또 한 사례는 한약을 잘못 먹었어요. 한약을 먹었는데 전문적인 한의원에서 먹더라도 그 약의 기능을 직방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왕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대요. 마왕이 뭐냐면은 이게 호흡 같은 거 되게 편하게 해준대요. 마왕도 도핑에 걸리는데 그런 걸 넣는 데도 있고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건강원. 건강원은 정말 길거리 가면 많잖아요. 즙 짜주고 개고기 해가지고 보신탕인가? 개소주 내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내리면은 효과가 없으니까 거기다 약을 넣는 거야, 몰래. 불끈불끈 하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아무튼 건강은 조심하시고요. 그냥 즙 같은 거는 안 걸려요. 과일즙 같은 건 안 걸리는데 그 한약같이 다려진 건강원에서 걸리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감기약 잘못 먹어가지고 1년 또 제재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처방전이 있으면은 병원에 갔다 왔다는 처방전만 있으면 무조건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나 이 약이 도핑 거 걸리는 거 알면서 뭐 처방전만 있으면 되니까 주기적으로 그 약을 먹는 거죠. 심지어 스테로이드 성분도 처방전이 있으면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8년도 제가 잘 모르는 2018년 9월 20일 날 지금도 그 4.15 총선에 당선됐다고 하죠.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혈액 검사로 바꿔라, 경륜도. 우리가 오줌 검사를 했거든요. 개장 이후부터 2018년 9월 20일 발효되기 전까지 2019년 말인가 2020년 초부터 이제 혈액 검사가 시작됐는데 저도 혈액 검사를 거의 최초로 했어요. 근데 저는 먹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걸릴 게 없죠. 먹을 돈도 없고. 원래 도핑에 걸리는 것들이 좀 비쌉니다, 솔직히. 그런 약들 비싸고.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아무튼 그거 혈액 검사로 바뀌고부터는 이제 보통 오줌으로는 검사하는 게 한 2주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혈액은 되게 오래 남는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검사를 무작위로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까다롭고 의료인이 또 와서 피를 뽑아가야 되고 그 오줌 검사할 때는 막 들어가면 10명 또 시합 끝나고 못하다가 좀 잘 탔다.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탔다. 그럼 불러서 또 오줌 싸라 그러고. 근데 오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긴장돼서 안 나오고 땀을 많이 흘려서 또 오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줌을 또 200ml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자, 제가 오줌 얘기하니까 오줌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쉬어. 오줌이 참 시네요. 아무튼 이 경륜의 도핑은 이제 아무래도 좀 검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100명이 들어가면은 한 10명, 15명 무작위로 하니까. 그리고 1년에 무슨 올림픽 종목이라든지 바디빌딩 시합처럼 1년에 한두 번 시합이 있다면은 그날을 위해서 정말 약을 잘 써가지고 몸을 잘 만들어서 시합에 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 달에 2번씩 시합에 들어가니 약을 할 생각조차 못 합니다, 경륜은. 도핑을 할 생각조차 못 해요. 근데 이제 도핑을 해도 한두 달 잘 타면 뭐 하겠습니까? 약을 안 하는 순간 당연히 추락할 텐데. 그럼 또 약이 먹고 싶겠죠. 내 원래 약을 먹었을 때 기량으로 가기 위해서 운동을 해서 그 기량을 갈 수는 없잖아요. 워낙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럼 또 약을 먹고 꽂고.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큰 병이 옵니다. 아주 큰 병이 와요. 그건 의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약물 사용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운동선수는 운동선수가 지켜야지 그거를 의사한테 의존하고 그러면 안 돼. 저도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실화입니다.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일단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도핑에 걸리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먹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져줘요? 제가 1년 제재를 먹고 고객님들한테 실망을 주는 거를 누가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하게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시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1원도 책임을 안 져줘요. 저한테 1도 책임을 안 져줍니다. 제 자신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환 씨도 참 안타까운 게 친하고 평소에 자주 가던 병원의 의사를 맹신했다.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을 뻔했으니까.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는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운동선수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게 안 걸리겠지 하고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가 처방 내릴 때 그 카다 들어가서 뭐 검색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거 스테로이드 안 들어가니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려주니까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도 뭐 흥분제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에퍼드린이 들어갈 수가 있고 효과가 너무 좋은 약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었더니 막 호흡이 뻥 뚫리고 코가 뻥 뚫리고 뭐 숨이 하나도 안 차. 도핑에 걸릴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병원 가기가 좀 무섭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즘은 아직 선수가 됐어요. 딱 병원 가면은 바로 이제 카다 그거 딱 가지고 들어가서 처방 받은 후에 하나씩 쳐보고, 뭐 처방 받아봐야 뭐 감기로 갔다 뭐 배탈로 갔다 그래봐야 한 3-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쳐보면은 탁 나옵니다. 주로 이제 피부과 약들이 스테로이드 그 성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피부과 약들이. 그래서 피부과에 갔을 때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부 치료 같은 거 할 때 특히 아토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피부 괴사 뭐 이런 거, 뭐 저 같은 경우도 옛날 많이 다쳐가지고 뭐 이렇게 뭐 치료 기간이 정말 시합을 막 한 6개월 못 들어갈 정도로 크게 다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약을 써야 된다고 하면 괜찮고, 또 의사가 이 약 외에는 절대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땐 또 도핑에서 면제가 된다고 해요. 그것만. 절대 다른 대체약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근데 뭐 의사들이 뭐 자기가 책임을 안 질 건데 이거 말고 대체가 없다고 뭐 확실하게 주장해 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게 운동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에 관련돼서도 거의 반 박사가 돼야 되고, 몸에 대해서도 반 의사가 돼야 돼요. 뭐 전체 의사가 되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저도 뭐 어디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어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재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선수분들 중에서도 부상을 당해서 막 어디 물이 차고 뭐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뭐 그러면 연락이 와요. 왜? 먼저 다쳐본 선배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경험이 있는 선배한테.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몇 달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의사. 그래서 저희도 가끔 좀 다치시는 분 보면 이렇게 재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은 또 이거 먹고 그러면 좀 더 좋아질 텐데, 빨리 날 텐데, 이런 게 느껴져요. 특히 우리는 뼈를 많이 부러뜨리기 때문에 뼈가 부러졌을 때는 이 홍아씨 가루 있죠? 그걸 많이 먹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정말 맛이 없어서 못 먹겠는데,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은 이제 홍아씨 가루를 좀 많이 드시면은 뼈가 잘 붙고 빨리 붙는다 그래요. 뭐 좋은 방법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안 부러져 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대 쪽,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재활하는 방법. 뭐 무릎, 허리.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재활법에 대해서 많이 직접 의사들이 진짜 다쳐보고 수술 자기 몸에 직접 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좀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운동선수들하고 이제 많이 협약해가지고 광고하는 이유. 뭐 어디 병원 가면 김연아가 유명했고, 어디 병원 가면 박지성이가 광고하고. 그런 이유가 운동과 이 치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왜 한계를 넘으려면 부상이 옵니다. 부상을 이겨내면 발전되고, 또 부상을 이겨내면 또 발전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의 죽을 고비만큼 넘긴 선수들이 거의 세상에 있는 거죠. 저도 좀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좀 힘드네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지 하면서 벌써 나이가 뭐 중년이 다 돼버리니까 진짜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뭐 아직 제 자신에게 대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 힘들지만 참 저도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고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도핑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뭐 다른 종목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고 그 도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도핑에 대해서 그렇게 뭐 와닿지 않아요, 저희는. 왜냐면 뭐 1년에 한 번 시합을 뛴다, 뭐 대상 경륜만 뭐 그랑프리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그럼 한 방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한 달에 2번 뭐 많게는 한 달에 3번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후유증이 왔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거. 아무튼 저희 경륜에 있었던 그 도핑에 관련된 그 썰, 뭐 큰 거는 없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강력한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저만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약 조심하시고 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즐거운 삶, 즐거운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티였습니다.